예, 투부정사 오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어그리나 케어나 choose나 decide나 expect 등등인데, 케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면 뭐 신경 써서 무엇을 한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의 뜻을 적어놨는데, 매니지라는 단어는 원래는 관리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매니저 하면 관리자잖아요. 근데 매니지 다음에 투부정사 하면 뜻이 좀 바뀌어서 그럭저럭 겨우겨우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ope, plan, offer, promise, run, desire 이렇게 다 합니까? offer는 무슨 말이죠? 제안, 제공 이렇게 되죠. 이때는 제안이 좋겠고, pretend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인 척하다 라는 뜻입니다. refuse가 굵은 글자로 적혀 있죠? 이따가 보고 want나 wish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얘가 2번입니다. 조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ing가 오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enjoy 알고 있고, mind라는 단어는 이 자리에서는 동사다리니까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이라고? 꺼려하다는 뜻이고, 이때는 되게 이제 부정으로 나오거나 물어보는 말로 이렇게 나오죠. 꺼려하지 않습니다 등등으로 잘 쓰니까 마인드가 긍정으로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finish도 알고, avoid도 알고, practice 알죠? 무슨 말이지? deny는 부정하다, postpone 연기하다, quit은 무슨 말? 그만두다라는 뜻이고, give up 무슨 말이죠? 네. suggest하고 consider가 굵은 글자로 적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거 세 번째인데, 조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ing가 둘 다 와도 상관이 없는 경우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 이렇게 like, love 한꺼번에 외우고, 좋아하다, start, begin 한꺼번에 외워서 출발하다, 그 다음에 like의 반대말 hate 이렇게 외우고, continue 계속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됐죠? 실은 이것 말고도 등등등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리스트에서 벗어난 것이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이제 원리 원칙을 외워야 되니까 원리 원칙을 좀 보시면,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동의하다, 희망하다, 약속하다, 예상하다, 결심하다 등등으로 무슨 뜻이 잘 나온다고? 그렇죠. 확실하죠. 그 다음에 새해 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겠어 라고 뭐 약속하거나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할 내용을 결심하는 것이니까 되게 미래 뜻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투부정사는 미래 뜻이라는 게 확실하고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서 ing는 가만히 보면 꺼려하다, 피하다, 그 다음에 끝내다, 그만두다, 연기하다도 그만두는 거죠? 맞습니까? 부정의 뜻이 더 많고, 그 다음에 avoid가 무슨 뜻이었죠? 피하다인데 미래에 날라올 총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 날라오는 총알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란 뜻인데, 현재라는 시간은 조금만 지나도 과거가 됩니다. 맞지? 그렇지. 지금 말했는데 과거가 되고, 지금은 썼는데 또 과거가 됐기 때문에 현재라는 시간은 0.001초만 지나도 과거가 되니까 저 원칙으로 외우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중학교 때는 이 원칙을 가지고 외우면 거의 다 맞을 거야.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원칙으로 통하지 않는 단어들을 내겠죠. 그래서 1번에서 refuse란 단어는 무슨 뜻인데? 거절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인데 그러면 내 원칙으로는 ing를 써야겠죠. 근데 to를 쓰니까 시험 문제. 고등학교 때만 내는 거야. 그래서 또 2번 단어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suggest나 consider는 제안하다, 고려하다죠. 제안과 고려는 긍정 같아요, 부정 같아요? 긍정 같고, 과거 같아요, 미래 같아요? 그렇죠. 꼭 그래서 뒤에 to를 쓸 것 같은데 ing를 쓰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때. 왜 고등학교 때 저런 걸 시험 문제 내는지 알겠죠? 저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대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단어가 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낼 수밖에 없으니까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njoy. 아이고. 나도 모르겠는데 enjoy는 ing 뒤에 취하는 것이 고3 때도 시험 잘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enjoy 다음에 ing까지 같이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3번에서 프리퍼가 필표처 되어 있죠. 프리퍼는 무슨 말인데? 네, 좋아하다는 말인데요. 프리퍼는
네, 이런 뜻인데 되게 A보다 B를 좋아할 때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그런데 프리퍼는 뭘 쓰고 이게 to를 써서 이렇게 동호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동작을 훨씬 더 좋아하고 뒤에 동작을 덜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ather than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언제는 to를 쓰고 언제는 rather than을 쓰잖아. to를 쓸 때는 ing를 써도 되고 rather than을 쓸 때는 to 부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ng도 써도 되고 to 부동사도 써도 되는데 구조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아마 모든 책에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적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올 수는 없겠죠. 복습할까요? to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경우 기억납니까? 언제였죠? 그렇지. 앞에 방향의 뜻이 있으면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는 방향의 전사가 되기 때문에 to 다음에 ing 나온다 그랬잖아.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중학교 때 가장 잘 나온 것은 그 다음에 when it comes to ing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거 두 개를 대표적으로 하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지? 어떻게? 그죠? 맞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슨 뜻이었죠? 익숙하다니 아니면 사용되다니 아니면 너도 한 번 했었다니 익숙하다 이것만 외우라 그랬어. 사람 비유스 ing 이것만 잘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첨가할 것이 이거죠. 이 A, B 자리에 역시 ing가 나옵니다. 그럼 to 다음에 ing 나오는 경우가 하나 더 첨가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리스트를 넓혀가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번 항상 제가 문제를 내기를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호프 다음에 무조건 to가 되니까 그렇게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M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자는 얘기니까 위에 있는 단어를 좀 보고 모양까지 결정을 해보십시오. 1번 다 뭡니까? 2번은 practice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예, keep 다음에 ing는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계속의 의미를 담고 있는 ing를 쓰시면 됩니다. 3번은 옆에 throat라는 것이 목구멍이라는 뜻이니까 목구멍에 드라이 건조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하겠어요? 네, 커프가 되죠. 이땐 to를 써도 되고 ing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은 오케이. 엑스트라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옷에 돈을 더 쓰는 것을 개의치 않고 꺼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인드는 부정어하고 더 잘 어울립니다. 긍정어로 잘 안 쓰니까요. 그 다음에 5번은 하나 지워볼까요? 이렇게 to talk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킹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겠죠. 지금 3번하고 5번은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6번은 그렇죠. 퀴즈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미스는 뒤에 to를 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중요한 전화를 받는다라고 해야겠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기존의 우리나라식의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문제를 내는데 그렇게 되면 A문을 해석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문제를 못 내겠고 그래서 A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넘겨서 부동사 동명사를 두 개 납치하면서 의미가 변하는 동사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거를 꼭 기억하셔서 부동사는 미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날 거고 remember나 forget은 어떤 일을 잊어먹거나 기억하다는 뜻인데 뒤에 to가 나오면 미래 할 일, 즉 내일 할 숙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try 다음에 to가 나오면 to 부동사 미래 뜻이기 때문에 미래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의 뜻이죠. 그 다음에 stop 다음에 to가 나오면 미래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만두다 라고 해서 미래를 꼭 넣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보겠습니다. 1, 2, 3, 4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A, B, C, D 할게요. remember나 forget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미 했던 일을 기억하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잊어먹다.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 지금 한번 해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도하다 라고 단어장에 나오죠.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 ing가 지금이라는 뜻이니까 지금 뭐뭐 하던 것을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리그릿이 원래 무슨 뜻이죠? 후회하다. 후회는 현재를 후회합니까? 과거를 후회합니까? 아니면 미래를 후회합니까? 과거를 후회하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뜻을 가지고 있는 ing를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리그릿이 to가 붙을 때는 의미가 달라지고요. 그때는 뒤에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정해놨으니까 이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는 아마 이 동사들이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 대시 나오고 뒤에 있는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라는 뜻으로 되게 잘 나옵니다. 이제 그 전쟁장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군인의 좀 높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서 똑똑똑 하고 그다음에 말을 딱 꺼내거든요. 이제 아드님이 이제 당연히 전사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릴 것 같은데 그때 저걸로 시작합니다. 항상 I regret to say라고 딱 시작하는 순간 이제 앞에 있는 어머니는 울게 되죠. 그 무슨 영화예요? 아니 모든 영화들이 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저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이라고 시작을 하면 뒤에 문장은 뭐 드러나 마나겠죠. 그래서 I regret라는 단어 다음에 say나 tell이나 inform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뭐뭐를 전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을 빼가지고 이제 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적어서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stop이라는 경우는 되게 한 90% 넘게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는 형태는 나오고 stop 다음에 to 부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한 10%밖에 실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문법책에서는 똑같이 쓰는 아마 비중으로 가르치는데 stop 다음에 to 부동사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실은 드물어요. 독해에서도 이제 실은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가 될 테지만 그래서 만약에 좀 헷갈리면 stop 다음에 ing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됐어요? 네. 해보십시오. 1번 답은 뭡니까? 넥스트니까 이렇게 되죠. 2번 답은 이렇게 밑줄 쳐서 풀면 좋겠죠. 3번은 뭡니까? to put 4번은 putting이 되겠네요. 왜냐면 to 부동사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면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ing는 과거니까 이미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이미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타가지고 없어졌다는 얘기를 뒤에서 써가지고 올리겠죠. 5번 답 뭡니까? 7번 답은 뭡니까? 말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고 굉장히 싸움을 해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응? 아니, 이거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는. 여기는 이제 저기 동사 파트가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좀 헷갈리게 적혀 있는데요. 우선은 주어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두 번째 주어는 목적어 자료가 가기 때문에 두 번째 동사 모양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목적어 뒤에 있는 것을 조금 어렵게 선생님들이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오용식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장이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을 보면 10번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엉클이 어드바이스 했습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럼 이제 이 두 문장을 합치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삼촌이 나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충고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합치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그 두 번째 주어인 나는 목적어 자료로 내려가니까 두 번째 동사는 당연히 동사대로 아니니까 모양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죠? 어떻게 바꾼다? 투부정사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혹시 기억납니까? 그러면 to의 반대는 뭐라 그랬죠? to는 뭐뭐 하게 하다니까? 못하게 하다는? 응? 이게 못하게 하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프로면 못하게 하다니까 이게 여기 to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나오는 동사들은 전부 다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20개, 30개 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등학교 때 열심히 씁니다. 그럼 우리는 팔짱 끼고 웃고 있으면 돼요.
예, 전혀 공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네. 10번 문장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엉클이 어드바이스 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뭐 하라고?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되죠. 됐어? 네, 두 번째 경우. 마찬가지로 조동사 이렇게 두 개인데, 두 번째 주어가 목적어대로 내려올 때 두 번째 동사는 모양을 바꿔야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목적적 보호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또 원래는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데 이번에는 뭐 to를 안 쓰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예, 입에서 많이 딱 튀어나올 정도로 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평생 시험에 나옵니다. 뭐라고? 첫 번째, 두 번째, 지각차익 헬퍼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알고 있어도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를 통째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아마 1번 경우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도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D번에서 엄마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면 엄마는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합치면 되잖아요. 네, 이런 문장이 바로 D번 문장입니다. 2번 문장도 코치가 보았습니다. 내가 공을 찼어요. 코치가 내가 공을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가면 두 번째 동사가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이번에 모양을 바꿔 안 바꾸고 동사 원형으로 쓰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각동사는 어떻게 외우라고?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워야 돼.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외워야 고등학교 때 이제 어려운 단어들을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자, 한 번 더 보고, 그죠? 한 번 더 듣고, 맞습니까? 한 번 더 느끼고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자리에 어려운 단어가 올 수 있습니다. 관찰. 네. 그 다음에 뭐 perceive란 말이 이제 이 자체가 지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걸 느끼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자리에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글로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목적어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어떤 동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 원형. 문을 이미 닫았어요. 지금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런 거 볼 수 있어 없어? 못 본다고 이렇게 꼭 자기가 뭐 점쟁이라고 그래갖고 막 저는 5분 있다 일을 한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딴 거는 필요 없어.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투부정사가 미래라는 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안 했다. 사역동사가 없다. 사역동사 한번 적어볼까? 주어, 동사, 목적어, to가 빠진 동사 원형. 사역동사는 뭐가 있어? 자, 세 개가 있죠? 레다고 메이크, 해브는 약간 의미가 다른데 레슨 허락의 의미가 강하고 메이크는 만드니까 해브는 이제 그 예문들을 살펴보면 선생님이 제자한테 또는 부모가 자식한테 또는 뭐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설정이 되면 그때는 해브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원칙이죠. 오, 빨리 왔어. 다니신 분들. 37분에 왔네. 네, 그래서 이게 5번이라고 해서 사역동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4번 헬프인 경우는 뭐도 쓰고 동사 원형도 쓰고 실은 to도 쓰고 뭐를 못 쓴다. 이번에는 ing를 못 씁니다. B번 같은 경우를 독해에서 본 적은 태어나서 한 번도 없고 A번으로 즉 동사 원형의 형태로만 나옵니다. 아마 중학교 때만 A, B를 다 물어보지 고등학교 때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좀 있는데 헬프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동사를 쓰기도 하고 동사 원형을 쓰기도 하는데 목적어를 안 써도 되고 실은 to도 안 써도 돼요. 이를테면 내가 네 숙제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 I will help you가 되겠죠. to do my your homework 이렇게 쓰면 될 텐데 그때 뭘 안 써도 되고 you를 안 써도 되고 do를 안 써도 되니까 help 다음에 바로 뭐가 올 수도 있으니까 do라는 동사 원형이 바로 올 수 있잖아. 동사와 연달아 두 개 나오는 경우가 help만 유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여기다가 쳐가지고 do라는 부분에 밑줄을 쳐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맞다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이라고 돼 있죠. 저번 시간에 배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의 표현은 그때는 필라델피아 ing 통째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때는 help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help는 돕다라는 뜻이 아니고 피하다라는 뜻이니까 뒤에 어떤 동작을 피할 수 없다, 즉 하지 않을 수 없다 등등으로 이중 부정의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할게요. 1번 나는 결심했어요. to make him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로 나를 심하게 다루진 것 때문에 그렇죠. 사과하게 만들어 주겠어. 2번 나는 느낄 수 있는데 DNA 그 동물이 인피어 공포 때문에 몸을 이렇게 하면 아까 떤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지금 떤 것이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하면은 ing가 더 좋겠죠? 네? 네. 이게 뜻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learning about orangutan can encourage students 오랑우탄에 대해서 배우면은 encourage 무슨 말? 네.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등등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긍정이니까. encourage는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네. 지각사의 헬프가 아니니까 to를 쓴다고 공부하시면 되겠죠. 동명사 파트가 끝났으니 내일은 아마 동명사에 관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사람은 몇 쪽을 숙제를 해야 되죠? 77쪽 2랑 부동사는 다 채점 맺었습니까? 부동사는 리뷰 테스트까지 안 되는 사람 풀어오시고 저는 아마 내일 71쪽하고 73쪽을 아마 같이 풀 것 같아요. 그러면 리뷰 테스트도 풀으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여기 또 있구나. 77쪽하고 79쪽을 오늘 수업을 했군요. 네.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숙제할게요. 79쪽까지. 네. 리뷰 테스트는 뭐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액추얼 테스트는 아마 시험을 금요일쯤에나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